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직후부터 무역과 관세, 그리고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핵심 기조로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미국 내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그 관세 정책이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타격을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고율 관세에서 가장 먼저 소비자 업계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중국 공장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직접적인 수입품에 고관세가 붙으면서 생산 원가가 급등했지만 이를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 탓에 수익성과 점유율 모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보시면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등 주요 제품들을 모두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전자기기에 관세를 부과하자 아이폰 부품과 조립 원가가 오르면서 애플의 글로벌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때는 스마트폰 관세 면제라는 희소식에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지만 해당 조치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또 주가를 그래서 크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내 공장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장기 전략일 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1% 이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나이키 보겠습니다. 나이키 역시 중국 내 의존도가 높은 기업 중 하나인데요. 신발의 3분의 1켤레는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가 상승과 가격 인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브랜드 충성도는 높지만 저가 브랜드와의 가격차가 벌어지면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주가는 27% 이상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월마트 보시면 월마트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자체 브랜드 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저가 생활용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상품 원가가 오르자 월마트는 최저가 전략을 지키기도 또 가격을 전가하기도 어려운 이중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객 비중이 높은 월마트 입장에선 가격 인상이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수익성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약 26% 떨어지면서 관세 리스크를 정면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동차 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미국 내 생산 강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립만 미국에서 하고 대부분의 핵심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하고는 구조인데요. 이번 관세로 인해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서 미국 완성차 3사 모두 타격을 받았습니다. 포드부터 보시면 포드는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입니다. 이번 트럼프 관세 여파로 중국 수출이 중단되면서 특히 고급 모델 중심으로 타격을 받았는데요.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 시장인 만큼 포드 입장에서는 수출 제한이 실적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2%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음 제너럴 모터스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하긴 하지만 배터리, 반도체, ECU 등 핵심 부품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강화로 인해 부품 단가가 오르고 이를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떠안는 구조가 되면서 특히 전기차 부문부터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더욱 치명적인데요. 17%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스텔란티스 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역수입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프와 크라이슬러 등 인기 모델을 모두 유럽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한 뒤에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차량당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하면서 주가 32%로 가장 큰 낙폭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반도체 업계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업계는 이번 정책의 핵심, 기술 보호 명분 아래서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고성능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봉쇄했고 이 여파는 실적
무역과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기업 엔비디아 살펴보시면 중국 수출 제한에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서버용 10 GPU H20 칩이 중국 수출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주가는 30% 이상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AMD 역시 데이터 센터용 CPU와 GPU 제품을 중국 IT 기업에 공급해왔습니다. 중국 수출이 막히자 8억 달러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AI 칩 확장 전략에도 차질이 맺히면서 28%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음 브로드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칩과 반도체 부품 공급에 있어서 중국 고객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특히 화웨이, 바이두 등 빅테크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고객군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브로드컴 주가 30% 가까운 하락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AI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입니다. 이런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1분기 매출 25%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산업 살펴보실 텐데요. 이 항공주들은 직접적인 관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미중 간의 외교 갈등이 항공기 수요와 납품 계획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잉부터 보시면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737 맥스 생산 라인 일부를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실제로 중국행 납품이 축소되면서 이미 생산된 기체들이 미국으로 회항하거나 후속 주문도 끊긴 상태입니다. 보잉 주가 이런 소식 이후에 12% 하락했습니다. 다음 델타 에어라인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 기조로 항공기 부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제조 가격 15% 급등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노선 운항 횟수 축소 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익성 둔화 우려가 커졌고요. 특히 항공기 신규 도입 계획도 미뤄지면서 주가 21%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음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시면 국내산 좌석 공급에도 우려가 되고 또 국내선 증편 전면이 재조정되면서 아메리칸 항공 약 21%의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류 살펴볼 텐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전통적으로는 카드사로 알고 있죠. 근데 중소기업 대상의 물류, 통관, 해외 결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멕스의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의 타격을 받으면서 특히 소액 수입에도 관세가 붙는 구조가 되면서 중소 수출업체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해 아멕스는 고객의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고객 유지 전략에 나서고 있지만 하지만 중소기업 전반의 거래 위축 흐름 속에서 단숨에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 11%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UPS 보시면 UPS는 이번 관세 국면에서 수혜와 리스크를 공존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관세 부과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긴급 배송, 우회 수입 수요가 늘고 있으면서 단기 물동량은 증가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물량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복잡해진 통관 절차와 급등한 항공운임, 그리고 강화된 디미니미스 기준은 UPS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은 더 들고 마진은 줄어드는 구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배송량은 많아졌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구조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약 27.4% 하락하면서 관세 정책의 양날의 검을 모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덱스 살펴보겠습니다. 페덱스는 이번 관세 정책 변화 중에서도 특히 디미니머스 조항의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형 수입품에는 관세가 면제됐지만 이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전자상거래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고 직접 배송보다는 현지 창고나 중개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덱스는 단순 운송 중심의 모델에서 창고, 통합배송 중심으로 전략 전환에 나서고 있고요. 고정비 증가와 통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익률 회복은 아직 유연한 상태입니다.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1%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광고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기반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갈등 속에서 미국 플랫폼을 통한 중국 기업의 마케팅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바로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는데요. 메타부터 살펴보시면 메타는
전체 매출의 97%를 광고에서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광고주들의 민감한 구조인데요.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앱 테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광고 집행 철회가 이어지면서 메타의 광고 수익성에 직격탄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메타의 EPS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주가가 최대 30% 하락한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 13%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디즈니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테마파크에서도 수입이 나는 구조인데요. 이번 관세로 인해서 이 세 개의 모든 핵심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콘텐츠 광고 단가 하락과 파크 내 광고 및 소비 지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매출 다각화를 자랑하는 디즈니였지만 이제는 다방면에서 수익 압박을 받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주가 10%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보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전체 매출의 30%를 광고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확장 전략에 따라 콘텐츠 투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광고 시장 침체와 소비 둔화로 인해서 광고 수익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EPS는 25%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제로 워너브라더스는 광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가장 큰 주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14% 떨어지면서 지금은 플랫폼 확장보다는 수익성 회복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방어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방어주 중에서도 철강 산업 살펴볼 텐데요. 철강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명확한 관세 수혜 섹터입니다. 미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중국산 수입 철강의 장벽이 생기면서 자국 산업 보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방 산업의 둔화와 글로벌 수요 부짐으로 주가 흐름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BHP부터 살펴보시면 BHP는 관세 인슈와 함께 호주발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악재를 마주했습니다. 중국향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수요 둔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HP는 다양한 수출처와 장기 계약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빠르게 안정화에 나선 기업으로 평가하면서 주가 10.6% 하락에 그치면서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리오틴토 보겠습니다. 리오틴토 역시나 BHP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세 이슈와 또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철광석 공급 차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빠르게 생산시설 복구와 물류 체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시장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리오틴토는 원가 경쟁력과 현금 보유 규모 면에서 업계 최상위권입니다. 철강 수요 둔화 속에서도 배당 정책 유지와 또 보수적 투자 기조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1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뉴코 보시면 뉴코는 관세 국면에서 오히려 수혜와 방어를 동시에 입장한 기업입니다. 수입산 철강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국 내 철강 업체들이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됐는데요. 뉴코는 내수 기반의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전략을 결합해 철강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뉴코를 관세 시대에서 가장 잘 버텨낸 기업으로 뽑으면서 주가도 11.6%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관세로 인해서 피해만 나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통 산업들은 글로벌 경쟁 제품에 대해 관세가 부각되면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생산이 유리해지는 구조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베리골드는 금광 개발 및 채굴을 주력으로 하는 광산업체로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과 금값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종목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로 재부각되며 8% 하락했습니다. 다음 엑슨모빌 보겠습니다. 엑슨모빌은 미국 내 에너지 대기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원유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산 원유 수요가 늘었고 또 엑슨모빌의 수출 경쟁력도 부각됐습니다. 이처럼 자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관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갖추면서 엑슨모빌 4.55%로 선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어앤컴퍼니 보겠습니다. 농기계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미국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확대와 또 농기계에 대한 관세 부과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국 생산 기반이 확고한 디어는 미국 농가 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면서 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주였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